자,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뱅부터 전체적으로 쭉 양이 많아.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업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테니까 집중하고, 방학 때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더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 몇 있어 보일 텐데, 그 친구들은 조금 빠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란다. 다시 합니다. 빅뱅. 빅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잡아. 우리 책 잠깐만 갔다 올게. 우리 빅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빅뱅론이야, 빅뱅론.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중요했는데 요즘 우리 책이 바뀌면서 빅뱅론이 어떻게 된 거야?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의 주제가 뭐다? 우리의 주제가 뭐야? 지금 배우고 싶은 주제가 뭐야? 원자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렇지. 원자는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원자의 시작점은 어딘가야? 그러니까 빅뱅의 주안점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나중에 지구과학을 배우게 되면 빅뱅을 아주 깊게 배워. 지구과학 1에서. 알겠니? 그러니까 그때 빅뱅을 깊게 배우는데 여기서 빅뱅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거 하나밖에 없냐? 빅뱅이란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주가 시작된데 빅뱅이라는 것은 뭐야? 우주는 뭐 된다? 서로 팽창되더라는 거야. 우주는 한 점에서 딱 출발하지. 그래갖고 팽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팽창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절대적으로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은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질의 양은 변할 수가 없는데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밀도가 작아요. 첫 번째 빅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단원에서는 뭐가 작아진다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밀도 감소가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밀도가 감소하더라는 거고. 두 번째,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바로 뭐지? 그렇지. 우주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우주 온도가 어떻다는 거야? 감소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주의 온도는 어마무시하게 감소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켈빈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는데 현재 우주의 켈빈은 몇 도야? 약 3켈빈이야. 이걸 도씨로 설명해 주면 약 마이너스 270도 되는 거야. 270도 정도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가 마이너스 270도라고 현재. 그러면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고 이 얘기를 하자는 거지. 왜 중요한 거지? 라는 거야. 지금부터. 자, 간다. 다시 할게요. 현재 우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야. 270도. 도씨로는 켈빈 온도는 약 3켈빈이야.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현재 마이너스 270도니까 과거로 가자는 거야. 전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야. 과거로 가자고. 과거로 가자고. 그럼 과거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어마무시한 온도가 높다라는 거지. 온도가 높아도 너무 높아서 너희들은 수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이때 빅뱅 초기 온도가 10의 34승 켈빈이야.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고? 무한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빅뱅 초기 온도가 어떻다고? 무한대로 높아. 그럼 무한대로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한대로 온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모든 입자가 떨어져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은 입자의 무슨 에너지 때문에? 운동 에너지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건 없어. 다 뭐 돼 있어야 돼?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빅뱅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라. 자, 봐. 여긴데. 자, 간다. 여기야. 지금으로부터 나이는 138억 년. 온도는 10의 34승. 빅뱅 순간이야. 그 순간. 분간. 순간. 빵 터졌지.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 10의 34승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입자는 뭐 되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입자가 다 떨어져 있어. 그 떨어져 있는 입자를 우린 뭐라 부른다?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정리한 기본 입자가 뭐 있었지? 쿼크라는 애가 있었어. 쿼크라는 애가 있는 거야. 쿼크. 그 현존하는 기본 입자 누구야? 쿼크야. 그 다음 두 번째 뭣도 기본 입자지?
전자. 그렇지. 전자도 있었던 거야. 전자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쿼크와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알겠니? 쿼크와 전자로만 되어 있고 물질의 양이 많아 작아? 어마무시하게 많겠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물질이 다 이 공간에 모여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초고온, 초고밀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초고온의 초고밀도 상태가 되는 거야, 저때가.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지. 빅뱅 후 우주가 팽창되면서 여기야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와우.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이 입자와 이 입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 그렇지. 결합하는 거야. 알겠니? 입자와 입자들이 뭐가 결합해? 입자와 입자들이 어때야 돼? 운동 에너지보다 입자간의 인력이 더 커져서 결합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에 뭐가 결합해? 쿼크와 쿼크가 결합합니다. 이거 순서가 시험에 나와. 결합하는 순서가. 자, 쿼크와 쿼크가 결합합니다. 그럼 뭐부터 만들어져? 양성자. 그 다음 또 뭐 만들어져야 돼?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최초의 입자가 뭉쳐서 된 거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지. 우리 전 시간에 했으니까 잠깐 복습해볼까? 양성자는 누구랑 만나야 돼?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만나서 돼. 그래서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만나서 돼. 요거 시험에 자꾸 내시더라, 선생님들. 아주 계속 내더라. 그래서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자의 전하량이 얼마냐? 이렇게 묻더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양성자의 전하량 얼마야? 1쿨롱인 거야. 그래서 서술형을 낼 때 이렇게 하지. 양성자의 전하량이 1쿨롱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뭐라 했어야 돼?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업쿼크의 전하량 혹시 까먹은 사람? 업쿼크의 전하량이 플러스 얼마야? 3분의 2쿨롱이거든. 정수가 아니야. 알겠니? 다운쿼크가 얼마더라? 까먹은 사람 없죠? 다운쿼크 얼마더라? 마이너스 3분의 1쿨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쿼크들이 뭉쳐서 뭐 되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1차 암기사항 시작합니다. 자, 빅뱅이 나오면 여기 있네. 연도, 지금부터 138학년 빅뱅, 온도, 기본 입자 막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이 그림 여러분들 숙제에서 있었던 건데, 자, 시작할게요. 이거를 조금 깊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대충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도 조금 신경 써서 가르칠게요. 어디 갔어? 아, 이거 아니구나. 여기서 합시다. 요 부분이야. 요거. 요 부분이야. 이거 원자 핵이고. 됐어요? 앞에 없네. 씨, 바보야. 그림을 못 찾냐? 그렇게 하자. 자, 그냥 내가 그릴게요. 그 부분 앞에 그림이 하나 더 필요한데. 자, 무슨 말이지? 자, 봐. 쿼크의 양은 얼마가 있을까? 쿼크의 양 물어봤어. 무한대 있어. 그래서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초기 만들어질 때 몇 대 몇으로 만들어져? 1대1로 만들어지는 거야. 어차피 얘도 쿼크 3개로 만들어지고 얘도 쿼크 3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기에는 얘네들의 개수 비가 1대1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때 온도, 이때 온도도 몇 도가 돼야 돼? 이때도 거의 무한대야. 이게 10에 약 18승 정도 되거든, 온도가. 알겠니? 빅뱅 초기엔 10에 34승, 요때는 10에 18승. 그래도 아직 온도 높아, 안 높아? 무진장 높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가 만들어지지? 그러다가 온도가 높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양성자가 쿼크로, 그렇지, 되돌아가기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냥 만들어졌다가 되돌아가고 만들어졌다가 되돌아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1대1로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조금 더 불안정하냐면 중성자가 조금 더 불안정해.
그러니까 초기에는 만들어지는 숫자는 거의 1대1로 만들어지는데 약간 다시 붕괴되는 속도가 누가 더 빨라? 중성자가 빨라. 그럼 1대1로 만들어졌는데 중성자가 점점 붕괴돼서 다시 쿼크로 되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그 비가 안 맞아가. 축축축축축축 안 맞아간단 말이야. 그럼 무슨 숫자가 더 많아져? 양성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약 몇 대 몇으로 되냐면 7대 1의 개수가 지났더라는 거지. 요 정도 되더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 개수 비해서 몇 대 몇 개수로 바뀌는 거야? 7대 1로 바뀌어가는 거야. 이 상태가 되면 보통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평형을 이룬다는 거야. 평형을 이룬다는 건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야? 개수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만들어질 때 1대1, 만들어지고 평형을 이룰 때는 7대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지.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야. 얘가 7대1이 되면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만들 거냐면 선생님이 원자 핵을 형성시킬 거거든. 나 봐야 돼. 조금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아. 원자 핵을 형성시킬 때 헬륨의 원자 핵을 형성시킨다 그래. 우리는 수소의 원자 핵을 형성시킨다는 말이 없어. 그 왜 그런지 잠깐 봐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수소 원자 한번 그려볼게. 수소 우리 화학 배운 사람들이잖아. 수소 원자 어떻게 그려? 원자번호 몇 번? 1번. 양성자 몇 개? 하나. 중성자 몇 개? 하나. 그럼 수소 원자를 그린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요게 수소 원자야. 됐니? 우리 다음 주부터 화학 들어갈 거야. 그럼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지. 근데 봐라. 여기서 내가 전자를 하나 지울게. 그럼 전자 하나 지워졌다. 됐니? 그럼 얘는 뭐야? 아까 수소 원자 핵에서 전자를 하나 없앴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수소 원자 핵이야. 얘 수소 뭐라고? 수소 원자의 핵이잖아. 그럼 수소 원자 핵은 뭘로만 돼 있어야 돼? 양성자 하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수소 원자 핵이 곧 양성자 하나야. 즉 아까 요게 양성자가 7대 1이라 그랬는데 요게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 7개와 중성자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원자핵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뭐가 생성될 거야? 원자핵이 생성될 거라고. 됐니? 근데 원자핵이 형성될 때 수소의 원자핵이 형성된다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양성자 하나가 곧 수소의 원자핵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다.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야. 양성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양성자 7개. 중성자 몇 개? 하나. 양성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성자 몇 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때 원자핵이 형성됐지? 그럼 봐. 헬륨의 원자핵 어떻게 그려?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 2번.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그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묶여.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묶이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묶여.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묶이겠지. 그러면 얘가 하나의 뭐가 돼야 돼? 헬륨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원자핵이 되는 거야. 얘가 헬륨의 원자핵이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더라? 얘는 중성자라고 표현하고 얘가 원자핵이 되면 그냥 수소의 원자핵, 즉 중성자는 그냥 수소의 원자핵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수소의 뭐가 되는 거야? 원자핵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수소의 원자핵.
그러면 헬륨의 원자핵과 수소의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나오지? 학교 선생님들 여기서 1차로 낚아. 개수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래서 헬륨의 원자핵과 수소의 원자핵의 개수비 그럼 몇 대 몇이 돼야 돼? 12대. 개수비 그럼 몇 대 몇이 돼야 돼? 1 그러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헬륨과 수소의 또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를 묻는 거야. 이 개수비를 묻는다고. 이 개수비를 물어보면 몇 대 몇이라 그래야 돼? 12대 1. 근데 우리는 질량비로 바꿔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제 질량을 말할 수는 없고 상대적인 질량을 써.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을 상대값 1이라 그러고 중성자의 질량도 상대값 1이라 그래. 그래서 질량은 실제는 너무너무 작으니까 그냥 상대값 질량, 상대적 질량을 쓰는 거야. 질량을 쓰는 거야. 상대적인 질량. 우리는 상대적 질량을 화학에서는 되게 많이 쓴단다. 실제 값은 너무나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긴 것도 보통 상대적 질량을 쓰는 거지. 선생님 생긴 정도하고 우리 주영이 생긴 정도하고 누가 더 잘생겼어? 선생님 훨씬 더 잘생겼잖아. 근데 몇 배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지. 그리고 상대값을 쓰는 거야. 선생님이 100이면 우리 주영이 생긴 건 얼마가 되겠어? 0.01 정도 되어 보인단 말이야. 0.001 정도 되어 보인단 말이야. 알겠니? 1000배, 10,000배 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걸 상대값이라 그래. 그래서 양성자의 상대값 얼마? 1. 중성자의 상대값 얼마? 1.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하나인데 12개가 있으니까 전체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질량은 12. 근데 얘는 양성자 하나, 둘, 중성자 하나, 둘, 양성자 질량 1, 2개, 중성자 질량 1, 2개. 전체 질량은 얼마야? 개수는 하나지만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가? 질량비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 요거 너무 중요하지. 요거 첫 번째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암기사항이죠?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뭐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됐니? 이게 빅뱅의 뭐가 돼야 돼? 증거가 되는 거야. 빅뱅의 증거. 왜냐하면 이따가 이 원자핵이 전자를 가지면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1이라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 근데 이 이론은 실제가 아니라 이 이론을 누가? 가모라는 사람이 정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모가 이걸 수학적으로 다 정리해보니까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어야 돼.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 근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얘가 3대 1임이 증명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게 바로 뭐야? 빅뱅의 뭐야? 제 1번 증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수령 시험 문제 뭐 나와? 빅뱅의 증거를 쓰시오. 빅뱅의 증거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다시 서술형 1번에 뭐 나온다고? 빅뱅의 증거를 쓰시오. 빅뱅 믿어? 나 선생님 교회 다닌다. 나 엊그제 목사님 만났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카우스가 과학 선생이에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과학 선생이에요. 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나를 설명했어. 근데 목사님이 나를 초복초복 다가오시더니 손을 잡으시면서 빅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 청년부 너희들만한 애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래 그 설교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많이 묻나 봐. 우리 목사님한테 하느님이 그러면 빅뱅을 하셨나요? 책에서 가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되게 힘드신 모양이에요. 나보러 어떻게 설명하냐고 묻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믿는 자에게만 뭐 하는 거야? 믿는 거야. 사실과 믿음은 다른 거야. 알겠니? 니네 엄마가 너 사랑해? 믿어? 그 증명해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나는 믿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야. 과학은 뭐 하는 거고?
증명하는 거고, 종교는 뭐 하는 거고, 믿는 거야. 근데 그걸 접목시켜버리면 아주 힘들어, 알겠니? 성경에서 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는데 그걸 과학으로 설명해 달라면 그러면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교회 혹시 다니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들이 힘들게 하지 마, 알겠어? 그냥 믿습니다 그러시면 돼. 알겠어? 카우스한테 와서 뭐라 그래야 돼? 믿습니다가 아니라, 카우스는 과학 선생이니까 뭐라 그래야 돼? 증명 가능하냐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을 행하는 사람은 증명하는 것이고,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 믿으라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잘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갑니다.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임이 뭐의 증거야? 빅뱅의 증거입니다. 이건 서술형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이번 단원의 가장 뭐가 돼야 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 포인트야. 저번 시간에 가장 핵심 포인트 뭐야?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에서 생성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빅뱅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이거 언제 일어났어? 이제 시간 외운다. 빅뱅 후. 이것부터 시험에 나와. 빅뱅 후. 자, 원자 형성 빅뱅 후. 빅뱅 후 빅뱅 터졌습니다. 몇 분 만에? 3분 만에. 이것도 시험에 자꾸 나오더라. 자꾸 물어봐. 그래서 빅뱅 후 몇 분 만에? 3분 만에. 알겠니? 그러니까 온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냉각됐는지 알겠지? 터지고 3분 만에 얼마야? 10에 이건 뭐 18승은 아니야. 18승은 훨씬 더 온도가 낮아지는 거란다. 됐습니까? 오늘은 계속 빅뱅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원자 핵 외웠습니다. 3대1 개수 12대1 빅뱅 후 3분. 자, 원리도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갑시다. 그래서 짜잔, 방금 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빅뱅 후 3분 이렇게. 자,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 빅뱅 후 3분이 지났어.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 여기서 만들어질 때 무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그래야 돼? 수소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단 말은 형님이 안 돼.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그래야 되는 거고. 자, 갑니다. 시간이 더 지나. 쭉쭉쭉 지났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지나. 여기가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빅뱅 후 몇 년 지났어? 38만 년. 아까 여기 10의 8승. 여기 이제 온도가 어때? 엄청 온도가 떨어진 거야. 알겠니? 이때 온도가 얼마? 3000 얼마야? 켈빈. 3000 켈빈. 그러니까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원자핵, 수소의 원자핵이 여기에 뭐 있었어? 그렇지. 전자를 있었지. 전자. 됐니? 전자는 기본 입자였지.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어떻게 돼? 또 돌아다니고 있었던 전자를 이 원자핵이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끌어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왜 그런 거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무슨 lực? 인력이 이때 3000 켈빈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보다 뭐 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알겠니? 놀고 싶어? 자고 싶어? 놀고 자도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휴대폰 하고, 게임하고, 밤새 하고 싶어? 해도 된단 말이지. 대신 그거 하고 20살 이후에 그냥 백수를 지내든지 남들 다 대학 갈 때 그냥 이러든지. 알겠니? 알겠어? 선생님이 만난 진짜 공부를 잘한 아이들, 진짜 공부를 잘한 애들, 잘한 아이들과 또는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은 절대로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었어. 선생님 벌써 수십 년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 애들을 평균 낼 정도의 나이는 됐단 말이야. 10명 보낸 게 아니라 아마 선생님이 애들을 보낸 게 수천 명, 조금 더 많으면 이제 10,000명을 넘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대학 보낸 애들이.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통계 낼 만큼의 경험이 쌓였겠지. 어떤 새끼들이 대학을 잘 가? 욕심 있는 애들이 있어. 진짜 나는 좋은 대학 가봐야지. 와, 난 진짜 서울대 가야지. 난 진짜 고대 가야지. 진짜 나는 좋은 데 가야지. 작년에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 중에서 고대가 꿈인 애가 있어. 난 진짜 고대가 꿈이야.
왜 걔는 고대에 꽂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대 갈 거야. 초등학교 때. 걔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어. 투지폰은 있었어. 그러니까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는 폰이 있던데 카톡 없어. 알겠니? 그리고 오로지 전화하고 문자만 되는 폰을 가지고 다녔어. 고대 갔어. 알겠니? 고대도 그 사이버 국방학과 서울대보다 높아. 난 걔를 보면서 느꼈다니까. 머리 안 좋아. 굉장히 좀 뭐 아주 둔할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좋다고 볼 수 없어. 근데 공부하겠다는 열의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잘하냐고? 가고 싶은 곳을 정해. 무조건 거긴 간다. 내가 서울대든 남들이 비웃을 만한 데를 정해. 네가 무슨 서울대야. 그걸 정하는 거야. 남들이 비웃을 수 있는 만큼의 높은 대학을 정하는 거야. 알겠니? 나 그냥 인서울만 할게. 그건 꿈이 아니야. 그냥 조금만 알면 될 수 있는 것들. 꿈은 남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때 그게 꿈인 거야. 알겠니? 나는 서울대를 간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졸라 비웃겠지. 그러면 그게 꿈이 되는 거야. 나는 상지대 갈게. 너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꿈이 아니야. 꿈이란 남들이 봤을 때 네가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건 비현실적이야 라고 꿀 때 그게 꿈인 거야. 알겠니? 누구? 미국에 있는 요즘 화성에 보내고 있어. 내 친구가. 걔가 화성에 로켓을 보낸다 그럴 때 남들은 다 비웃었어. 미친놈. 근데 지금 보내고 있잖아. 걔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전기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거야. 그냥 무인으로 가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30년 전에 얘기했어.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서 다 비웃었잖아. 그래서 지금 다 되고 있잖아. 그게 꿈인 거야. 이제 난 너희들이 그런 꿈을 꾸라는 거지. 선생님 저 서울로 대학 갈게. 그건 꿈이 아니야. 그냥 대충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 서울에 뭐 3,6대 녹화 중인데 3땡 그런 데 있지. 한 6등급 7등급이면 가. 그것도 서울에 있는데 뭘. 그치?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데. 그 4등급 5등급이면 하는데 뭐. 나 4, 5등급이 서울에 있는 데가 갔잖아. 그건 꿈이 아니야. 알겠어? 너희들이 꿈꾸는 건 남들이 비웃는 거. 나 서울대 갈게. 나 서울대 물리학과 갈게. 나 서울대 전자공학과 갈게. 나 서울대 어디 갈게. 그럼 남들이 비웃어? 그게 꿈인 거야. 그걸 꿈꾸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주말에 왜 쓸데없이 놀러 다녀? 주말에 청 갈 데 없으면 서울대 가. 서울대 가서 그들이 뭐 어떻게 놀고 다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 3년 후에 저기 있을 거야, 내가. 그게 꿈인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졸릴 때 일어날 수 있고 핸드폰 볼 때 이러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놀러 가고 싶을 때 독서실 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는 거야? 그 꿈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살프게 잡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가 졸라 셌을 때는 결합이 안 되는 거야. 왜?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무슨 인력이 더 커? 양성자가 전자를 땡기는 인력이 더 크지?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이제? 운동 에너지보다 인력 에너지가 더 큰 거란 말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놀고 싶은 힘보다 공부하고 싶은 힘이 더 커야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알겠니? 그 꿈이 커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빅뱅 후 38만 년 후 3000 켈빈이 되면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뭐가 커? 양성자와 전자 사이 인력이 월등히 큰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왜? 시발점이 뭐라 했어? 원자는 어디서 오는 거잖아. 언제 와? 빅뱅 후 38만 년 온도 몇 도? 3000 켈빈이 되면 그때 비로소 양성자들이 전자를 갖고 수소 원자핵이 전자를 갖고 헬륨의 원자핵들이 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생성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질량비를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했지, 질량비.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의 원자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지. 그러니까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인 건 원자의 질량비도 수소와 헬륨의 원자의 질량비도 3대 1이야. 왜냐? 양성자의 질량을 상대값 1로 정한다. 중성자의 질량이 상대값 1이지. 근데 전자는 입자인데 너무 작아, 질량이.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는 전자의 질량은 얼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이 전자를 가졌어도 됐니?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면 원자의 질량비도 그냥 3대 1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암기사항이야. 자, 원자 언제 만들어졌어? 빅뱅 후 38만 년. 몇 도? 3000켈빈. 됐니? 얘네들의 질량비 3대 1. 개수비 12대 1. 그래서 선생님들이 졸라 치사하게 문제 낸다. 알겠니? 질량비가 3대 1인데 시험지에서 보마. 개수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렇게 낸다. 그러면 띨박들 전부 다 뭐라고 쓰겠어? 3대 1. 그래놓고 왜 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선생님 다 맞았다요. 다 맞았다 이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답지를 딱 열면 틀렸는데? 개수비라고 물어봤자 못 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연병을 놈들. 안 된다겠니? 개수비 12대 1, 질량비 3대 1입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 암기상. 원자가 형성된 건 빅뱅 후 38만 년, 온도는 3000켈빈이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거니 어떤 일이 일어나?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해. 우주가 투명해진다는 건 뭐야? 여긴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부피가 작아서 아주 가득 입자들이 있는 거야. 아주 가득 입자들이 있는 거야. 아주 가득 입자들이 있는 거야. 뭐이겠어 이게? 양성자, 중성자, 뭐 입자들 겁나 많은 거야. 근데 여기는 38만 년이 지났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는 우리가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리지만 부피 차이가 몇 배에서 어마무시한 부피 차이가 나겠지? 알겠니? 그리고 입자들이 뭉치겠지? 그래서 여기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그리고 원자, 핵이 전자를 가지면서 원자가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투명해져, 투명. 와우! 투명한 우주가 돼. 자, 이제 간다. 투명한 우주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자, 우주가 투명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바로 어떤 일이냐면 봐. 빅뱅 되는 그 순간 빵 하고 터지지. 빅뱅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빛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우주가 빅뱅 되는 순간 분명히 여기서 빛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는 우주가 투명했어? 불투명했어? 불투명했어. 그러니까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 불투명했을 때 이 빛은 뭐 할 수 없어? 그렇지.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공간으로. 왜 그러겠어? 그 공간에 입자들이 너무 많아서 입자와 빛이 뭐 하겠어? 충돌하겠지.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건 뭐가 돼야 돼? 너희들과 나 사이의 이 공간에 선생님 몸에서 나가는 빛이 너희들 눈으로 직진해 갔기 때문인 거지. 근데 이 공간에 잔뜩 안개가 껴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은 나를 볼 수가 없지. 왜? 내 빛이 가면서 그 안개라는 입자들하고 뭐 할 테니까? 충돌할 테니까. 그래서 이때 이 빛은 이 공간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직진해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우주가 원자가 형성되면서 아까 뭐 된다 그랬지? 투명해진다 그랬지? 그때 이 빛이 어떻게 돼야 돼? 퍼져나갈 수 있는 거야. 됐니? 이 빛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야. 이 빛이.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그 빛. 됐니? 여기서 두 가지 시험 문제가 나와. 이 빛에 이름을 묻는 시험 문제가 나와. 알겠니? 그 이름은 누가 돼야 돼? 우주 배경 뭐라 그래? 복사. 그렇지. 그래서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야. 이 빛을. 됐어요? 우주 배경 복사니까 언제 최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원자가 형성될 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조금 난도가 높아. 그래도 알아는 돼야 돼. 학교 선생님들 어디까지 가르칠지 모르니까. 여기 온도가 아까 몇 도였어? 3000켈빈. 그런데 현재 우주 온도가 약 3켈빈. 학교마다 좀 다를 텐데 3켈빈으로 가리키거나 약 2.7켈빈으로 가리키거나 학교 선생님 걸로 하세요. 3켈빈이나 2.7켈빈이나 비슷하긴 한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하세요. 됐습니까? 그럼 봐라. 이때 이 우주 배경 복사 빛이 가지. 됐니? 근데 빛은 가면서
온도에 따라서 무엇이 변하냐면 파장이 변해, 파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3000켈빈이니까 이 빛이 3000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은 온도가 몇 도야? 우주가 약 3켈빈이니까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온도가 낮아졌지?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까? 길어져. 아주 길어져. 이게 자꾸 시험에 내는 거야. 이거 자꾸 선생님들이 시험에 낸다, 알겠니?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 최초의 빛은 3000켈빈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우주는 어떻게 돼야 돼?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온도가 낮아졌네요, 선생님? 온도가 낮아져서.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요? 겁나 길어진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 지금도 우주에서 이제 봐라. 여기 있다. 뭔 얘기할까? 여기 봐봐. 여기에 지구가 있다. 여기 지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에도 이 우주 배경 복사빛은 계속 들어와 안 들어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예전에 이것을 가모가 예측했는데 가모는 이 빛을 찾으려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 못했었단 말이야. 근데 펜지니어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 이 빛을 아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 지금 지구에 항상 3켈빈에 해당하는 언제나 우주 배경 복사빛은 들어오고 있는 거야. 됐니? 얘가 뭐지? 빅뱅의 두 번째 증거야. 오늘 외워야 될 거 두 번째네. 됐어요? 빅뱅의 두 번째 증거를 쓰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우주 배경 복사빛. 언제 만들어졌어? 빅뱅 후 38만 년 3000켈빈에 만들어졌고 전 우주 공간으로 다 뭐하고 있어? 퍼져가고 있는 거야. 알겠니? 전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전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파장이 짧았고 지금은 파장이 길어 보이는 거야. 나 봐. 나 보여? 그럼 내 몸에서 나가는 빛이 지금 어느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내 몸에서 나가는 빛이 어느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어? 모든 공간으로 퍼져나가지. 너희들은 내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 근데 내 뒤에 있는 애 있지, 쟤. 됐니? 너 보여? 내 옆에 있는, 보여? 잘 보여? 얘는 본대잖아. 그럼 얘는 뭘 보겠어? 내 옆에 있는 애를 볼 거잖아. 그럼 내 뒤에 있는 애는 내 뒤에 있는 모습을 보겠지. 여 위에 있는 애도 있어. 나 보여?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쟤 보이지? 쟤 안 보여? 아, 나만 보이나? 아, 너도 보이지? 그 얘는 뭘 보겠어? 그치? 내 위에 있는 모습, 내 윗모습을, 야, 보지 마, 이 새끼야. 요즘 스트레스야, 이거. 알겠니? 요즘,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모든 공간에서 우주 배경 복사빛은 그렇지, 다 측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우리한테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우주 배경 복사빛은 뭐 돼야 된다? 관측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빅뱅의 증거, 빅뱅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원자가 형성되는 이야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빅뱅을 배워봤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했고. 자, 봐. 그림만 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그림이 나올 테니까 요 그림 나오면 이 그림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저 그림이 바로 뭐가 돼야 돼? 우주가 투명하기 전의 그림입니다. 요 빛이 입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그림이야. 이 그림 봐둬야 돼. 이 빛이 입자들과 충돌하죠. 자, 요 그림 봐봐. 요 그림은 빛이 어떻게 돼야 돼? 직진하는 그림이야. 원자들이 형성되니까 공간이 투명해져서 빛이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자 형성되기 전 그림. 얘는 뭐야? 원자가 형성된 이후의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림. 두 번째 그림 봐. 됐어요. 두 번째 그림.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거야. 현재 이게 우리 위성 사진으로 찍은 우주 배경 복사빛을 찍은 거야. 우주를 찍은 빛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주를 지금 찍으면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빛이 찍히는 거야. 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선생님, 우주 배경 복사빛이 우리 눈에 보여요? 라고 묻는 애들이 있던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우리 눈은 뭘만 볼 수 있어? 가시광선만 봐. 알겠니? 됐어. 얘는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파장이 어마무시 길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파장이 아니야. 알겠어요? 이거 인간이 볼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면 우주 배경 복사빛이구나. 현재 우주 온도는 약 3켈빈이고 우주 배경 복사빛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주 빅뱅 이론의 증거 몇 가지 써? 두 가지. 됐니? 뭐? 질량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우주 배경 복사비. 이 두 가지가 빅뱅의 증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가 형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봐. 그래서 우주 초기에 원소가 형성된 우주 공간의 우주 변화.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고 별과 은하 형성돼서 지구, 이건 좀 이따 하죠. 자, 이제 바로 문제로 갈게요. 이런 문제 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의 문제 보겠습니다. 예. 어머나. 이렇게 서술형을 내면 뭐 틀려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쓰실래요?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수소의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쓰세요. 뭐라 쓰면 되겠어? 수소의 원자핵이 양성자야. 알겠니? 그러면 이름은 뭐야? 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쓰세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쿼크라고 쓰면 되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러면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라. 근데 얘는 입자 이름 쓰라 그랬으니까 그냥 쿼크만 쓰면 답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됐습니까?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진짜 네. 어떻게? 빅뱅 후 몇 분? 3분. 3분 만에 뭐 만들어져? 원자핵. 핵.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무슨 비? 질량비. 자, 간다. 질량비 몇 대 몇이야? 12대 1. 알겠어? 질량비 몇 대 몇이야? 12대 1 하면 죽는다, 알겠니? 질량비는 3대 1, 개수비가 12대 1. 됐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답은 얼마 있어야 돼? 3대 1 저쪽에 4번의 답이 있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그래도 쓰자. 얘는 쉬워서 내가 할까 안 할까 했던 거야. 워낙 많이 나오는 거야. 출제 빈도는 헬륨입니다. A 입자하고 B 입자 써요. 헬륨이라 그랬어. 그러면 얘를 뭐라 그래야 돼? 헬륨의 원자 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요건 화학 시간에 다시 배울게요. 그다음 이 입자를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전자. 그래서 A는 헬륨의 원자 핵, B는 전자. 이렇게 되겠죠. 자, 갑니다. 7번 봐. 이런 문제들. 치사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걸 낸단 말이지. 왜 치사한 거야? 이런 건 시험 문제로서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왜? 굳이 암기잖아. 너 외웠어? 안 외웠어?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로서 좀 가치는 없는데 보디가드가 자고 있네.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지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이가 없네. 자, 빅뱅 후 몇 년이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될까요? 빅뱅 후 몇 년? 38만 년. 아이스크림 오늘 새로 들어왔다. 됐니? 아이스크림 오늘 씀빙 들어왔어. 씀빙.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하고. 요즘 아이스크림 값이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알겠어? 그래, 니네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좀 채워보자. 나 저기. 그지? 아니. 신규생. 쟤네도 서 있는데 뭐 똑같잖아. 이거 하나, 둘, 셋은 더 앉으면 아이스크림 소고기 확 그냥 몇 번은 먹으러 갈 수 있겠는데. 그때 계속 서 있을 거냐? 얘기하자. 알겠어? 또 집에 가서 근데 나 다 학원에서 서서 수업 들어가지고 다리 아파 뒤져버릴 것 같아. 난 막 다 서서 듣는다. 알겠니? 됐니? 선생님 소고기를 위해서 선생님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든가. 가자. 3000켈빈으로 낮아지면 원자핵과 전자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뭐 만들어졌을까요? 자, 말 조심해야지. 원자핵과 전자가 만들어졌다고. 언제? 38만 년 3000켈빈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원자. 아주 조심해야 돼. 원자 만들어졌고요. 이에 따라 빛의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빛이 현재 무엇으로 관측된다? 이걸 무엇으로 관측된다 그러는데 우주 배경 복사빛으로. 우주 배경 복사빛으로 그냥 써라. 우주 배경 복사빛으로 관측된다.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지금 난이도는 중하야. 아직 중도 안 되죠. 됐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서서히 학교 선생님들 이제 수업하기 시작했죠?
이번 주부터는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자, 7번 되겠습니다. 완자 41페이지 7번. 자, 이 그림도 시험에 낸단 말이지. 됐니? 어차피 뭘 설명해 줘야 돼? 원자 형성 과정에서 빅뱅은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빅뱅이 설명이 돼야 되니까 빅뱅의 기본 구조 이론은 질문한단 말이야. 그림은 빅뱅 우주론을 설명합니다. 우주 진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은요. 자, 이 부피보단 이 부피가 커졌죠. 근데 봐. 이 안에 입자의 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 입자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공간이 커진 거지. 그래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거 가끔 묻는데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니? 우주는 지금도 팽창해? 그럼 지금도 팽창하는 거야. 근데 묻는다 애들이 왜 못 느껴요? 라고. 왜 못 느끼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그 팽창하는 밖에 있으면 알 거야. 우리가 시선이 잘 봐. 풍선을 불어. 그럼 선생님이 풍선을 풀면 풍선을 불어. 불지. 그럼 너희들이 봤을 땐 풍선이 커지는 걸 느껴 못 느껴? 느끼지. 왜 느껴? 그래. 그 풍선 밖에서 보니까. 알겠니? 근데 그 만약에 너희들이 그 풍선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안에 있는 애들은 못 느끼지. 쥐들이 커졌나 작아졌나. 됐니? 그럼 우리는 왜 못 느끼는 거야? 우주 공간이 넓어지는 거지 우리가 넓어지는 건 아니지. 우리 강의실이 어제보다 커졌니? 그럼 작년보다 이 강의실 겁나 커졌겠네. 그렇지. 우리 생활 공간이 그대로인 거지. 우리가 어디 있어서 그래? 우주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알겠니? 선생님 우주는 커진다는데 왜 못 느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린 못 느껴. 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 온도가 낮아집니다. 여기 있네.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천체들 사이. 여기 그렇지. 요 은하와 요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알겠니?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요. 너희들이 지구과학 배우면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 그 수학적으로 계산 그 과정에서 우주의 나이가 나온 거야. 138억 년이라는. 자, 계속 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 우리 쿼크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빅뱅은 우주 초기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생성된 두 입자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쎄요. 됐어요? 어떤 게 업쿼크고 어떤 게 다운쿼크야? 그런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업쿼크야. 하얀색이. 그럼 이게 만약에 다운쿼크야. 그럼 업 2개, 다운 하나니까 얘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양성자. 그럼 얘는 다운이 2개고 업이 하나니까 얘가 뭐야? 중성자인데 현재 얘는 누가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야. 그럼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갑니다. 이 입자는 원자보다 나중에 형성됐어? 겁나 먼저 생성돼야 되겠지. 빅뱅 후 바로 초기야. 알겠니?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얘가 하나가 양성자면 얘는 하나 중성자지. 얘가 무엇을 만들어? 원자 핵을 이루는 입자가 돼야 되겠죠. 이 입자는 양전하를 띄어? 누가 양전하를 띄어? 둘 중에 하나는 양전하를 띌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겠지. 근데 누구냐라고 나타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갑시다. 그러면 조금만 더 문제를 갈게요. 이거 잠깐만 보자. 그래프를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자, 봐. 이 그래프 잠깐만 하자. 자, 이거 봐봐. 이 그래프라고 해서 어렵지 않아?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원자가 형성되는 거지. 그럼 이게 곧 시간이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우주의 크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다는 거야?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지. 자, 볼까요? 여기서 질문이 뭐야? 저걸 안 펴서 좀 보자. 읽어보자. 아, 있네요. 기억 가겠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잘 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할까 일정하지 않을까? 자, 우리 아직 물리 전에 배운 친구들인데 봐봐. 얘가 시간이야, 시간. 시간. 이게 시간, 이게 시간. 여기에 시간이라고 돼 있지?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우주의 크기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거리라고 봐도 상관없어. 우주의 거리. 그랬더니 끝점에서부터 그 끝점까지의 거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오게? 여기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기울기는 시간분의 뭐가 나와야 돼? 거리가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x분의 y거든. 그럼 시간분의 거리가 뭐가 되지? 그렇지, 속력이 되는 거지. 속력이. 그러니까 우주에 팽창되는 속력은 일정해?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이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우리한테서는 안 배우는 건데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으면 이것도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봐. 빅뱅 초기 때는 기울기가 겁나 컸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지? 그리고 현재는 기울기가 아주 어때야 돼? 완만하지? 그러니까 빅뱅 빵 터지는 순간 우주의 크기가 엄청 커지다가 지금도 커지긴 하지만 매우 완만하게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아주 잘 맞는 말이야. 알겠니?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 빅뱅 초기 때 겁나 컸고 지금은 완만하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커지고 있어. 우주가 완만하게 팽창되고 있어. 시간이 A 어딨니? A. 아, 여기 뭐야? 빅뱅 초기지? 그러니까 여기 양성장, 중성자 전에 여기 뭐 있어야 돼? 기본 뭐라고 써야 돼? 입자라고 쓰는 게 낫겠지 여기는 지금? 그러면 기본 입자. A 시기에는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다. 근데 전자만 생성됐다고 지금 보기에 쓰여 있습니다.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 쿼크와 전자라고 써야 됩니다. 디귿 시간이 지날수록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매우 작아져야 되겠죠. 디귿은 아주 쉬운 말이고요. 그 다음에 B 시기, B 여기 있네요. B, 여기 있네. 됐어요? B 시기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 몇? 3대 1. 근데 책에 7대 1로 써 있네요. 됐어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자에 있는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완자에 있는 문제는 조금 덜 풀어. 방학 때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출필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수록됐는지 보겠습니다. 우와. 스펙트럼 문제는 전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요. 와우. 자, 오늘 배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요거 먼저 해야 되겠다. 요거 먼저 하자. 오늘 배운 거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이 낼 것 같아. 됐니? 여기 몇 페이지야? 자, 몇 페이지니? 21 갑시다. 스펙트럼 지나서 21페이지요. 자, 이렇게 시험에 냅니다. 자, 이렇게 내는 이유는 전체적인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자, 갑니다. 빅뱅 이후 초기 입자 생성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좀 이상한데? 전자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전자와 양성자 뭐가 이상해? 양성자 안 돼. 뭐라고 써야 되겠어? 범아. 나의 사랑 범아. 뭐라고 써야 돼? 커크라고 써야 돼. 범아. 됐니? 초기 입자는 뭘로 돼 있어야 돼? 전자와 커크로 돼 있지. 그 애들을 부를 때 기본 입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빅뱅 후 3분의 중성자, 양성자가 생겨서 빅뱅 후 3분인데 3분 만에 뭐 만들어져야 돼? 원자, 핵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원자 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도 누구의 원자 핵이라고 해야 돼?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써야 되겠죠. 3분 만에 핵 만들어진다. 알겠어요? 3분 만에 만들어지고 원자 핵이 형성됐을 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핵과 여기 봐.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과 헬륨의 원자 핵에 치사한 새끼들. 개수비 물어봤는데 개수비 몇 대 몇이야? 3대 1로 써놓잖아. 너무나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낚시 던진 거지. 분명히 걸려온다 안 걸려온다. 걸려와. 분명히 이렇게 낚싯바늘 딱 던져가지고 하지. 그러면 우후 하고 딱 물리는 애들 있어. 물려가지고 어때? 흔들리는 애들.
존재해 안 존재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겠어? 실수? 선생님 실수했다요?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 개수비라니까 뭐라 그래야 돼? 앞에 수소여줘야겠지? 12대 1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답이 수소 원자, 수소 원자야. 원자 언제 만들어져야 돼? 빅뱅 후 38만 년, 온도는 3000 켈빈. 답이 되게 밑에 있네.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야? 여기 있네. 빅뱅 후 원자는 언제? 38만 년, 온자는 3000 켈빈. 치사하지. 문제 많이 풀고 꼼꼼하게 풀고. 중학교 때 공부를 과학을 잘했던 애들하고 선생님 이런 애들 나한테 많이 배우는데 봐봐. 이제 학원에 애들이 언제 제일 많이 와? 야, 니네 학원에 언제 애들이 제일 많이 올까? 과학 학원에. 그래, 중간고사 끝나고. 물론 지금도 우리 학원은 대기가 많이 걸려 있는데 중간고사 끝나고는 어마무시하게 걸려. 왜 그럴 것 같아? 지금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공부하는 애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나 중학교 때도 학원 안 다니고 과학은 올 A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알겠니? 그러다가 중간고사 딱 보면 뭐 생각해야 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오지. 왜? 과학이 어려워서? 천만에. 뭐가 달라? 중학교 때 올 A는 80점만 넘으면 다 A였어. 81점도 A, 100점도 A.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무슨 평가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라는 건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어떻게 돼야 돼? 작년에 육고에서 그랬지? 작년에 육고가 그런 일이 생겼어. 중간고사를 책 박히고 처음 낸 거야. 한 번 책 박히고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실명 얘기하면 6개 고등학교가 있었어. 알겠니? 6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시험지가 너무 쉬웠어. 그래서 100점이 10%가 넘었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하나 틀려도 2등급이 나와버린 거야. 학교가 뒤집어진 거야. 알겠니? 뭐 하다 틀려서 다 아는데 이런 거 하나 잘못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하나 틀렸거든. 그것도 실수로. 근데 성적 나오는데 어떻게 해? 100점이 40명, 50명이 돼버린 거야. 시험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 알겠니?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문제를 겁나 많이 풀고 중학교 때 실수야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실수가 성립이 안 되네.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어떻게 했겠어? 그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였어. 이번에는. 알겠니? 즉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훨씬 넘어간 거야. 선생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쳤대. 너 배운 적 있어, 어디? 잘 모르는데요? 보통 너희들 필기 노트 내가 다 걷어갈 건데 작년에 그랬어.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는 생전 처음 이상한 야릇한 문제를 봤어. 알겠니? 고등학교에서 날 수 없는 문제. 근데 자기가 수업할 때 슬쩍 지나가고 가르쳤대. 알겠니? 그러니까 왜 우리는 상대평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알겠어요? 됐어? 실제 그랬어. 대성고등학교 작년도 물리문제 1등급이 50점이 안 돼. 5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야. 5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야. 그 시험 봤는데 어때? 60점 맞았다고 펑펑 울었어. 그 새끼 전교 1등 했어. 알겠니? 그게 고등학교 시험이야. 중학교 시험은 완전 다르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잘 봤다고 나 기분만 좋은 거야. 알겠어? 공부 바짝 해야 돼. 실수하면 나락이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38만 년 원자야, 원자, 핵이야, 개수야, 질량이야. 알겠니? 지금은 머릿속에 다 있어. 너희들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엄청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계속 가겠습니다. 64번 가죠? 자, 6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쉽게 나오니까 이건 실수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원자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건 실수할 게 없죠. 왜? 가는 딱 보자마자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누구야? 수소.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누구? 할륨.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건 뭐 시험 실수 포인트가 별로 없겠죠? 기억.
가는 우주 전체 질량이 약 몇 퍼센트야?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질량비 3대 1이죠. 근데 이걸 퍼센트로 물어본 거야. 퍼센트로 물어봐. 그랬더니 질량비가 3대 1이면 퍼센트는 얼마야? 4분의 3인 거지, 4분의 3. 그러니까 퍼센트는 4분의 3 곱하기 100. 약 75%. 선생님, 약 74%잖아요. 75%나 74%나 비슷한 거야, 알겠니? 네, B의 질량은 A 질량에 B의 질량 얼마야? B.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상대적 질량값 얼마? 4. A의 질량 얼마? 양성자 하나니까 질량 얼마? 1. 그래서 질량은 B의 질량은 A 질량의 몇 배? 4배. 자, 간다. 양성자와 C. 양성자와 C. C 봐. C 어디 있어? 양성자와 C는 언제 생성됐대? 같은 시기에 생성됐냐? 미친 거야. 얘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그래, 빅뱅 하는 그 순간 생긴 거야. 근데 얘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누구였더라? C? C 어디 있어? C하고 양성자 언제 만들어진 거야? 빅뱅 후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는 거야. 됐죠? 자, 65번 아까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65번 그림 가겠습니다. 65번. 자, 봐봐. 요 그림.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아까. 맞아. 자, 빅뱅 이후 초기 헬륨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됐죠? 얘 누구겠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얘 하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이야? 7대 1. 됐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7대 1. 근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묶여서 요게 만들어졌어. 이게 뭐가 돼야 돼? 헬륨의 원자핵. 얘는 뭐가 돼야 돼? 이제 수소의 원자핵. 그러면 되겠죠? 그 그림입니다. 옳은 것. A는 양성자입니다. 네, A는 양성자. 맞습니다. B는 중성자입니다. 네, B는 중성자. 맞습니다. 가시기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 가시기 여기 있습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 몇 대 몇? 7대 1. 맞습니다. 나시기 여기 있습니다. 나시기 여기 있네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질량비. 안나. 얘네들 질량비 몇 대 몇? 3대 1. 그렇죠. 우리 안나 3대 1 되겠습니다. 자, 66번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66번. 와. 보자마자 이제 나는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쉽습니다라고 느낌이 와야 됩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짜잔. 무슨 그림이야? 빅뱅 그림입니다. 그림 잘 보세요. 빅뱅 그림 잘 보세요. 치사하게 그림 잘 보셔야 돼. 에이. 뭐 만들어졌어? 그렇지.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A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전자가 붙어 있지 않아. B 그림하고 A 그림 봐봐. 요 원자핵에 뭐가 붙어 있어? 전자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B 그림이 뭐 만들어진 거고? 원자. 그 다음에 A는 뭐가 만들어졌어야 돼? 그러면 원자핵. 그렇지. 이렇게 그림 조심해야 돼. 됐어요? 그림 조심하셔야 돼. 갑니다. 기억. 우주의 온도는 A시기, B시기 누가 더 높아야 돼? A시기가 B시기보다 뭐야 돼서 우주의 온도니까 무조건 높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A시기보다 B시기가 라고 했으니까 아니 될 것 같습니다. A시기의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는 A시기에 여긴데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개수 B는 동일했다고요. 개수 B 몇 대 몇? 개수 B 양성자하고 다시 원자핵. A식이라 그랬으니까 원자핵이잖아. 원자핵에서 개수 B는 몇 대 몇? 12대 1 돼야 됩니다. 됐어요. 12대 1. 오! 디귿. 언제 투명해졌니?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야?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야?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지. 가치가 없죠? 안나. 알고 있겠죠? 오,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67. 그림 가자.
과학은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되게 강조하는 건 이 문제 보고 아하 이 그림 딱 보자마자 뭐가 딱 생각나야 되겠지. 히히.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어느 시기 우주 변화. 아, 쪽팔려라. 어느 시기 우주 변화야. 요 빛이 입자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요 빛이 뭐고 있어? 직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자가 생성되기 전, 원자 생성된 이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갑니다. 빅뱅 후 38만 년에 일어난 거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보면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년 후가 돼야 되고 38만 년 전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38만 년에 일어난 변화도 맞들 수 있죠.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해서 원자가 형성되었다. 그렇죠. 여기서. 됐니? 됐죠? 이 시기의 우주 온도는 이 시기의 온도, 이 시기. 원자가 형성될 때가 이 시기의 우주 온도 몇 도? 3000이어야 돼. 3켈빈 언제야 돼? 3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3분에서, 소리, 미안하다. 3켈빈이구나. 3켈빈은 언제야? 현재 우주의 온도야. 현재 우주의 온도입니다. 됐죠? 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 형태가 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야. 어차피 68번은 똑같아서 넘어갈 거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69번인과 72번 형태로 나오는 거야. 69번 보세요. 이제 아예 이제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는 거야? 주제를 알려주는 거야. 주제. 우리 주제가 뭐야? 우리 주제가 지금 뭐야? 원자 어디서 왔냐? 우리 주제가 얘잖아. 우리 주제가 얘야. 원자 어디서 왔느냐? 이거야, 이거. 이건 시험 문제 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배울 거야? 다음 시간부터 요거 이후의 내용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뭐야? 이거 어디서 왔어? 이렇게 배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빅뱅,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의 원자, 핵, 원자 이렇게 원자가 쭉 형성되어 갑니다. 자, 질문으로 바로 갈까요? 가는 현재로부터 가 어딨니? 빅뱅. 현재로부터 나이는 몇 년? 138억 년. 됐어요? 다라. 여기 있네.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의 수는 점점 증가했어. 여기 있네. 다에서 나로 가면서 뭐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양성자 수가 점점 증가했다? 양성자 수가 말이 조금 어렵게 해놨네. 양성자 수가 점점 증가했다. 야, 요거 맞게 해야 돼, 틀게 해야 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맞기도 좀 어려워. 왜 그런지 봐. 다에서 라로 가면서 양성자의 수가 점점 증가했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무슨 수가 감소한 거야? 중성자 수가 감소한 거야. 중성자 수가. 알겠니? 그런데 우리는 뭐야? 양성자 수가 점점 증가했다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야. 왜 틀린 말은 아니냐면 여기서도 아직 뭐가 있겠어? 계속 다에서도 원자가 기본 입자들 뭐가 있겠어? 쿼크가 있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뭉쳐서 뭐가 만들어져?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만들어지겠지? 근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B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졌어? 1대1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가서 될 때 어떻게 돼야 돼? 끝날 때 몇 대 몇으로 끝나야 돼? 7대1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 이 B가 변하는 건 중성자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B는 양성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양성자 숫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양성자는 새로 생길까 안 생길까? 계속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해볼게. 자, 봐봐. 나 봐봐. 됐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야. 남자와 여자의 명수 비가 몇 대 몇이야? 거의 1대1인 거야. 거의 1대1인 거야. 남자가 태어나는 비와 여자가 태어나는 비는 무조건 1대1이지. 근데 사망률 비도 몇 대 몇이야? 1대1인 거야. 그래서 남자가 죽는 수만큼 여자가 죽는 수도 거의 비슷하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이야. 근데 요즘 저쪽에 전쟁 치르고 있는 아랍 쪽에 가면 됐니?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태어나는 비는 1대1이야. 다르게 태어날 수는 없어.
근데 문제가 있지. 뭐가 문제 있어? 그렇지. 사망률이 급격하게 달라. 누가 훨씬 더 많이 죽어?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죽는 거야. 알겠니? 사망률이 다른 거야. 그럼 사망률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남자와 여자의 비가 1대1로 결혼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동네는 보통 몇 대 몇으로 결혼을 시켜? 4대1로 결혼시키는 거야, 보통. 남자 하나가 여자 4명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무슨 비가 일정해? 결혼을 못하는 여성들이 거의 없더래. 그러니까 혼인비가 일정한 거야, 4대1로 할 때. 그럼 이제 4대1로 혼인비가 일정은 했지. 근데 계속해서 누구는 태어나? 그렇지. 남자하고 여자는 계속 태어나 안 태어나? 계속 태어나는 거지. 근데 그 4대1 비가 일정하다는 건 태어나는 건 1대1로 태어나는데 죽는 건 계속 일정한 양으로 누가 더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남자가 일정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거지. 다시 갈게 그러면.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남자 여자는 태어나 안 태어나? 그렇지. 태어나는 거지. 그럼 죽는 건 누가 더 많이 죽어? 그렇지. 그냥 요즘 치사하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7대1로 평형은 되지만 어차피 요 시간에서부터 쭉 가더라도 양성자 수는 계속 태어나 안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야. 남자 여자가 계속 태어나듯이.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학교 내신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야. 알겠어요? 계속 얘네들이 증가한다는 용어는 쓸 수는 없어. 근데 답지에서는 지금 얘를 써놨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렇게는 해설은 해줬겠지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에서 나시기 가면서 양성자 수의 비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지는 니은을 답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기출픽에 있는 문제는 수능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야? 학교 선생님들이 쓴 내신 문제로 그대로 갖다 베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디귿 가겠습니다. 라마 라마 이건 뭐 논란이 없네요.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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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 전자가 만들었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시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 잘 봐. 이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무슨 문제야? 얘야. 지금 문제 주제가 얘잖아. 얘. 됐니? 얘. 얘나 같은 형태의 문제다. 알겠니? 저 위에 문제나 이 문제나 73번 문제나 무슨 문제나 72번의 문제나 같은 문제야. 뭐 찾는 거야? 원자의 구성 요소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찾는 거지. 됐습니까? 자, 봅시다. 뭐부터 할까요? 얘부터 하죠.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분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해볼까? 전자, 쿼크, 양성자, 중성자, 기본 입자, 인가. 기본 입자, 인가로 누가 가야 돼? 두 개가 갈 것 같아. 그지? 누구랑 누가 갈 것 같아? 얘, 전자. 또 뭐가 가야 돼? 쿼크 이렇게 가겠죠. 아니요 쪽으로 누가 가면 되겠어? 양성자. 뭐 있어야 돼? 중성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중성자가 아니오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양성자가 얘인 걸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보기에 있습니다. 가는 수소 원자 핵에 해당하는가? 여기 수소 원자 핵에 수소 원자 핵에 해당하는가? 수소 원자 핵에는 뭐만 있어야 돼? 양성자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양성자. 네, 맞습니다. 가능하겠네요. 양성자가. 그러면 아니오로 가니까 중성자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A는 전자에 해당합니까? 계속 가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그럼 얘로 온 게 전자하고 쿼크인데 원자 핵에 존재하는가? 원자 핵에 존재하냐고 물어봤어. 그럼 원자 핵에 존재하는 게 뭐야? 전자, 얘. 말 되냐 안 되냐? 원자 핵에 전자가 어딨냐고. 전자가. 알겠니? 아니오로 가야 여기가 전자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쿼크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됐어요. 방금 이해됐죠? 그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 별의 진화하고 원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가 문제 풀어드렸고요. 선생님이 풀지 않은 문제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풀고 오늘 푸는 게 좋아. 복습은 오늘 그날 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요? 시간이 정 안 되면 내일이라도 꼭 하시고 다음 달은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